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박사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하늘은 점점 파랗고 높아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아리백에 가입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 중견 제조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 박사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개장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던 중소 중견 제조업체의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가 올해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기업들의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를 보면 세계 대기업에서 모두 156메가와트아워를 구매했습니다. 이 중 중소 중견기업 거래는 없었으나 2022년 들어와서는 구매가 급증했습니다. 10월 현재 29개 기업이 38,982메가와트아워를 구매했고, 이 중 중소 중견 20곳 기업이 13,159메가와트아워를 구매해 전체의 33.8%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이 중소 중견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아리백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REC는 구매자가 구매량만큼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증해줍니다. 따라서 중소 중견 제조업체들이 REC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중소 중견 제조업체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글로벌 기업이 2차, 3차 납품업체까지 아리백을 요구한다면 국내 중소 중견 제조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아리백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3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국 경세는 실체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을 두고 두 가지 상반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아리백 가입 선언과 전 정부에서 벌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를 적발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기업에 이어 중소 중견기업까지 아리백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축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32.8%로 상승시키고 재생에너지는 21.5%로 하락시켰습니다. 전 정부의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교해 원전은 8.9% 높아졌고 재생에너지는 8.7%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원전이 국내 최대 전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리백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소국 경세 도입 등 상품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비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긴다면 탈탄소 경쟁의 출발선부터 뒤처질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2021년 말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국내 제조기업 중 14.7%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으며 대기업은 28.8%로 더 높았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의 아리백 가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BMW,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 중이며 국내에서는 올해에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LG이노텍, 네이버, 인천공항공사,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 9개 대기업이 동참했으며 중소 중견기업도 20곳 기업이 아리백 동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 참여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리백 참여 애로사항으로 35%가 비용 부담, 23.7%가 제도 및 인프라 미흡, 23.1%가 아리백 정보 부족, 17.4%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리백 참여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백 참여를 위한 희망정책 과제에 대한 물음의 답변으로는 25.1%가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23.2%가 재생에너지 구매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 19.8%가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확대, 16.5%가 정보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 매칭 컨설팅 지원, 14.9%가 부대비용 인하로 답변하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즉 1차 에너지 대비 태양광,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2020년 기준 2.3%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중 가장 낮습니다. 2020년 기준 OECD 주요국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 19.4%, 독일 16.4%, 영국 13.9%, 프랑스 11.8%, 미국, 호주 8.5%, 일본 6.8%에 비해 우리나라 2.3%는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4%로 OECD 평균 약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국내 중소 중견 대기업들이 아리백 선언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지 못한다면 이미 각종 세제 지원과 보조금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중인 외국 쪽으로 생산 제조 기반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 30.2% 기준에 맞춰 RPS 의무 공급 비율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25%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0년 21.58%에 맞춰 작년 12월에 목표한 30.2%보다 8.62% 낮춰 RPS 비율을 다시 하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원전의 비중은 23.9%에서 32.8%로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발표에 이어 전 정부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사업 비리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성실하고 신용과 신뢰를 지키는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